LA 카운티 정부가 이 미용실의 실내 영업을 오늘부터 허용했습니다. 대신에 수용 인원은 25% 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페리오 영업이 활성화되면서 휴대용 가스버너를 사용하는 한인 음식점들이 늘어났습니다. LA 보건국과 소방국은 폭발 위험이 있는 휴대용 가스버너 사용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한인 대형마켓이 아직도 코로나 감염에 대한 대응이 너무 안이하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마켓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문에 고객들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지만 마켓 측은 끝까지 확진 여부를 거부했습니다. 선거일이 2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인 후보들의 총력전도 시작됐습니다. 한인 후보들은 개혁을 앞세운 공약으로 부동층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활동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지역의 고용 시장은 위축된 것도 나타났습니다. 네, LA 한인타운 내의 한 대형 마켓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문이 또다시 나돌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켓 측은 무응답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LA 카운티 정부가 마침내 미용실의 실내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용 인원은 25% 내로 제한시켰습니다. 먼저 전용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오늘부터 미용실과 이발소의 실내 영업을 허용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1.1 브리핑에서 미용실과 이발소의 제한적인 실내 영업을 전격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단 실내 영업은 허가되지만 수용 가능 인원의 25%만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손님과 미용사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업소에 입장하기 전에는 발열 검사는 물론 거리두기 등 추가 위생 지침도 꼭 준수해야 합니다. 음료나 잡지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되며 가능한 크레딧 카드 등 비접촉 대금 결제가 권장됩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현재 야외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들은 가급적이면 야외 영업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이번 제재 완화에는 실내 쇼핑몰의 영업 허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노동절 연휴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 추가 영업 허용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오렌지 카운티에 이어서 LA 카운티도 오는 14일부터는 대면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학생부터 먼저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14일부터 LA 카운티 내 학교들의 대면 수업이 일부 재개됩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정말 필요로 한 학생들을 돕기 위해 소수 대면 수업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영어가 어려운 ESL 학생, 그리고 비대면 학습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온 학생들이 그 대상입니다. As long as the school is able to fully implement the health officer's reopening protocol, this will get children who are in the most need of in-person learning back into the classrooms. 학교는 반드시 카운티 안전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한 수업당 학생 수가 12명을 넘으면 안 됩니다. 학교들은 보건국에 교육 계획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모든 학생에 대한 대면 수업 재개 시기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대면 수업을 희망하는 학교들이 지원하는 면제 프로그램의 접수는 한동안 받지 않을 방침이라고 보건국은 강조했습니다. 보건국은 학생들과 교사들에 대한 코로나 검사와 역학조사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LA 한인타운 내 한 대형 마켓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문이 또다시 나돌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마켓이어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켓 측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김민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에 위치한 한 대형 마켓.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또다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 소문만 벌써 2번째입니다. 많은 한인들이 이용하는 대형 마켓이어서 집단 감염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인 소비자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가는 마켓에서 그런 소문이 돌면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선 불안하죠.
확실하게 마켓에서 확진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말을 해줘야지. 뭐 안 나왔으면 가고 나왔으면 안 갈 텐데. 하지만 마켓 측은 주기적으로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만 주장합니다. 확진자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끝까지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상부의 지시에 따라 한마디도 대답을 해줄 수 없다고만 되풀이했습니다. 하루에만 많게는 1000여 명의 고객들이 이용하는 대형 마켓.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는 마켓 측의 방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 이후에 페리어 영업이 활성화되면서 휴대용 가스버너가 등장했습니다. 휴대용 가스버너는 음식점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금지 품목입니다. 폭발 위험이 그만큼 높기 때문입니다. 휴대용 가스버너, 보건국은 물론 소방국의 단속 대상입니다. 취재의 이사명 기자입니다. LA시에서 패티오 영업이 본격화되면서 식당가에 등장하기 시작한 휴대용 가스버너. 현재 LA시에서는 휴대용 버너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LA 소방국과 보건국은 휴대용 버너는 폭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휴대용 버너를 사용하는 식당에 대해 경고 또는 벌금도 부과할 방침입니다. 계속 위반 시에는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소방국은 경고했습니다. Code violation brought to our attention or that we come across in our normal inspections, then there will be a citation, but would write a fire code violation. LA 시정부는 비교적 폭발성이 거의 없는 프로판 가스버너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LA시에서는 고체 연료 램프 사용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램프는 열이 강하지 않아 고기를 굽거나 전골을 끓이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열이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찌개는 이제 우선 다 끓여서 나가고 열이 약하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팔팔 끓이는 데는 문제가 있고요. 패티오 영업은 허용했지만 폭발 위험이 높은 휴대용 가스버너는 금지하겠다는 것이 LA 시정부의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유력한 백신 후보에 대한 마지막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가운데 앤서니 파우치 국립전염병연구소장이 백신 승인 가능성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현재 진행 중인 제3상 임상시험에서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라는 단서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종 승인 여부를 판가름하는 결정도 민간 독립기구인 데이터안전감시위원회에서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백신의 조기 승인 여부가 그동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인구 총조사 아직도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10년에 한 번 실시되는 인구 총조사에는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인구 총조사 마감 시한 이제 28일 남았습니다. 기획보도 이재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센서스 인구조사는 올해부터 온라인으로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신속함과 편리성을 위해서인데 과연 얼마나 걸릴까? 네, 센서스 참여 많은 분들이 아직도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타이머를 켜고 모든 질문에 답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모든 질문에 다 답을 했는데요.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센서스 질문은 크게 단 9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름과 나이, 성별, 그리고 인종 등에 대해 묻는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모든 응답 내용은 법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없게 평생 보호됩니다. 10년을 좌우하는 센서스 참여가 채 5분도 걸리지 않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조사에 참여하는 것만이 방문 조사로 인한 불가피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센서스 질문은 영어뿐 아니라 한국어로도 답할 수 있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한국어로 센서스 참여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오는 11월 3일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연방과 주 그리고 시단위의 각종 선거도 동시에 치러집니다. 한인 후보들의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단 2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 이제는 총력전입니다.
보도의 전영훈 기자입니다. 흑인 커뮤니티의 인기 팟캐스트에 출연하고 다양한 계층의 10지구 유권자들과 소통하는 모습도 담았습니다. 기성 정치에 지친 유권자들에게 신선한 변화를 가져올 후보라는 점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I'm Grace Yu. I'm asking for your vote for LA City Council. 데이브민 캘리포니아 주상원 37지구 후보도 화상 미팅 등 비대면 선거 운동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론조사에서 현역 의원을 앞서고 있지만 격차를 더욱 벌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나 공화당 쪽에 기울지 않은 중도 성향 유권자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Excited and honored and humbled to have the endorsements of Kamala Harris, who I believe will be our next vice president, of California Governor Gavin Newsom. I'm officially the favorite. I know there have been a number of different polls that all show that I'm ahead in this race. 연방하원 48지구 결선을 앞두고 있는 미셸 박스틸 OC 슈퍼바이저 위원장. 미셸 위원장은 오렌지 카운티의 성공적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펜스 부통령 영부인 등 공화당 지도부의 전폭 지지를 얻으며 선거운동은 더욱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 캠페인 잘하고 있고요. 오렌지 카운티 넘버가 지금 코비드-19 굉장히 낮아져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부대통령의 와이프가 나오셔서 펀드레이징 해주셨고요. 그럼 리더십 전체가 굉장히 도와주고 있고요. 이제 겨우 2달 앞으로 다가온 11월 결선. 한인 후보들은 표심 잡기에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미 전국의 경제 활동은 매우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것이 연방준비제도의 진단입니다. 연준은 오늘 공개한 베이지북에서 소비자와 기업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고용 시장이 둔화되거나 약화되는 상황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미국 방문은 한 달 만에 또다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했습니다. 핵 전력 가운데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른 미니맨3는 4,200마일을 비행했습니다. 미국에서 발사된 미니맨3는 30분이면 동북아 지역에 도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삼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태평양 해상을 향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미 공군은 캘리포니아 반데버그 공군기지에서 미니트맨 3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초 반데버그 기지에서 ICBM 시험 발사에 이어 한 달 만에 또 테스트 발사한 겁니다. 사령부는 이번 시험 발사는 미국의 핵 억지력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부대는 동맹국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날 발사된 미니트맨 3호 탄도일 미사일은 4,200마일을 비행했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핵전력 가운데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른 미사일입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일본의 스가 관방장관이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사임한 아베 총리의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유승재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아베 내각에서 7년 8개월 동안 자리를 지킨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정책을 이어가겠다며 안정감을 강조했습니다. 아베総裁が進めてこられた取り組みをしっかり継承し、さらに前に進めるために力をすべて尽くす。 오는 14일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과 지역 대의원 표를 합쳐 535표로 결정되는데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를 포함해 자민당 7개 파벌 중 5개 파벌이 스가 지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미 의원표만으로도 과반수를 넘겨 자민당 총재 겸 차기 총리로 사실상 확정 상태입니다. 올해 71살인 스가 관방장관은 지역구 세습이 흔한 일본에서 보기 드문 흑수저 출신입니다. 야간 대학을 나와 의원 비서로 정치에 입문한 뒤 시의원을 거쳐 국회에 입성해 아베 총리의 재집권에 기여했습니다. 2차 아베 정권 내내 총리의 최측근으로 위기 때마다 전면에 나섰고 지난해 새 연호 레이와를 발표하면서 인지도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보수 강경파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我が国の初代の内閣総理大臣が殺害をされたと死刑判決を受けたテロリストである。 최장수 관방장관을 지내 정부에 대한 장악력은 뛰어나지만 외교 능력은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는 점도 약점으로 거론됩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네, LA시의회는 코로나 기간 중에는 허가 없는 배너라도 단속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LA시의회가 코로나19 기간 동안 식당 등 업소들이 펄밋 없는 배너를 게시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중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의회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비즈니스 업주들을 도와주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업소들이 따로 펄밋을 갖지 않고도 배너나 현수막 등을 걸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가정상담소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기금 모금 온라인 갈라를 개최합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오는 10일 저녁 7시 화상미팅 앱 줌을 통해 이번 갈라 행사를 진행하며 참여자들도 기부에 동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는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이번 갈라 행사에 $10,000를 쾌척했습니다. 뉴욕주 선관위가 부재자 투표 신청 웹사이트 포탈을 개설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주는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유권자 전원에게 부재자 투표를 허용했다며 우편 부재자 투표에 참여하고 싶은 유권자는 주 선관위 웹사이트에 접속한 뒤 이름과 생년월일, 거주지, 우편번호 등 정보를 기입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콜로라도주 정부가 산불 예방을 위해 향후 30일 동안 주 저녁에 걸쳐 야외에서 불을 피우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레드 폴리스 주지사는 최근 발생한 4건의 대형 산불 중 3건이 사람들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소방대가 아직까지도 진화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주민들은 30일 동안 캠프파이어와 불꽃놀이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오클랜드 다운타운의 우체통 일부가 철거됩니다. 연방우정국은 12대 발생하는 배달대중소 우체통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를 잠정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시민들은 우체통의 임시 철거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블루스타라고도 불렸던 휴대용 가스버너 기억나십니까? 최근에는 LA 한인타운 음식점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대부분이 페리어 영업을 하는 구이집들입니다. 하지만 휴대용 가스버너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폭발 위험이 그만큼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 폭발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힘겨운 야외 영업, 업주들에게는 고통인 것 사실일 겁니다. 시정부는 그래서 단속은 펼치되 불금부가는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가스버너 사용은 결국에는 업주들에게도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번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